근데 이제 서울 다가구는 사실 그냥 다가구 주택으로 나오는 것들은 가구 수가 작죠. 예, 그래서 투자용으로 좀 생각하고 이제 가구 수가 적어서 이제 월세 수익은 예,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많이 수익률, 예, 스타트아웃은. 예. 그러면 서울 다가구라고 이제 서울에서 수익률, 월세가 많이 나오는 예, 가구 수가 많은 다가구라 하면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다중주택이에요. 예, 다중주택. 다중주택, 다중주택인 경우가 예,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다중주택 같은 게 다가구랑 이제 차이가 있다면 주차장이 거의 없죠. 다중주택은. 예, 주차장이 거의 없고 이거는 절대적인 이제 월세 수익률 위주로 보고 가기 때문에 물론 서울이니까 서울 다중주택은 집가 상승도 기대는 됩니다만 물가는 상승을 하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월세에 좀 거의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주인 거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좀 제 생각엔 그래요. 주인이 거주한다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예, 은퇴하고 이제 노부부 두 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보통 다가구 주택은 주인 세대가 뭐 큰 게 따로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다 원룸으로 구성된 경우가 좀 많죠, 서울은. 예. 다중주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주인이 실거주하면서 하는 게 조금 이제 그게 어려워서 그런지 예. 일반 다가구에 비해서는 조금 거래가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죠. 예. 하지만 그래도 예. 서울 거는 그래도 저는 할 만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다중주택도. 예. 예, 대박이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다가구 주택을 여러분도 다가구 주택을 좋아하시니까 서울 거는 단점이 뭐 일단 가격이 좀 세요. 예, 세고 근데 보니까 다중주택 좀 괜찮은 게 좀 뭐지?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 예. 것들이 관악구에 이제 봉천동하고 신림동 좀 많죠. 이런 이제 이런 게 원룸 같은 게. 그래서 물건 3개가 나와 있었어요. 예, 3개가 나와 있었는데 예, 요거 잠깐 보시면서 예, 진깨비님 반갑습니다. 예, 예. 진깨비님은 상담 신청을 그냥 해주세요. 그냥 상담 받으실 거 있으면 그냥 카톡으로만 물어보지 마시고 예, 전화 상담으로 다 하니까요. 예, 예, 카톡으로 하면 뭐 별로 이렇게 예, 디테일한 상담이 어려우니까 예, 언제든지 예, 미리 시간 잡아 주시면 예, 전화로 예, 전화로 제 저기 뭐야 컴퓨터 띄우고 해요. 만약에 입찰 혹시 뭐 입찰 물건이라는 어떤 물건 사건 번호 있어가지고 하시는 거면 제가 컴퓨터 띄우고 하거든요. 예, 띄우고 하니까 좀 디테일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봉천동하고 이제 신림동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예, 다가구로 검색하니까 예, 그러니까 나왔고 역시나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이니까 가구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 20개 넘어가는 곳도 있어요. 예. 예, 김규영님 반갑습니다. 20개 넘어가면 눈 돌아가잖아. 예. 20개, 서울에 여기 이 동네, 이 관악구에서 보통 원룸이 한 천에 50, 60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예. 그 20개면은 일단 1200은 확보야. 기본 1200. 예. 평수에 따라서 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1200. 물론 대출 받으면 이제 제투이자 빼면 이제 예, 뭐 한 600 남을 수 있고 700 남을 수 있고 그죠? 예. 그건데 예, 서울에 가구수 많으면 이제 눈 돌아가지. 예. 예, 권정혜님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니까 또 요상한 시기에 또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물건 3개가 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어요. 예, 어차피 가정주택 다가구 이거는 전화 조사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직접 가가지고 예, 어떤 하자를 보셔야겠죠. 이 가구 수가 많으니까 중요합니다. 예.
다 보셔야 되고, 근데 위반 건축물인 경우가 좀 있어요. 이 동네가. 그죠? 예. 특히 어디? 옥상. 예, 옥상에 판넬 씌워가지고, 예, 가구 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예, 출구 전략, 예, 플랜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죠? 그냥 이행강제금 안고 갈지. 그죠? 아니면 철거 시켜버려서, 예, 위반 딱지 떼버리고 그냥 할지. 예. 그 위에 판넬 쪽 쉬운 거는, 그렇죠. 쉬운 거는 철거하는데 뭐 비용, 예,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판넬 쪽 같은 거.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위반 건축물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좀 그 입찰자들이 좀 적을 수 있다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데 또 요즘엔 또 아니야 또. 요즘엔 그냥 막 들어와요. 예, 막 들어오니까 그래도 일단 거기에 대한 출구 전략은 잘, 예,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 예, 하자가 있으면 하자에 대한 부분들, 예, 이걸 내가, 예, 보수하고, 예, 커버하는데 얼마나 들어갈지 전략을 잘 짜고 무조건 욕심만 있다고 해서 나 무조건 이거 받아야 돼 가지고, 예, 너무 욕심 부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물건은 계속 나오니까, 예, 신중하게, 예, 플랜을 좀 짜셔가지고,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세 개를 뽑은 이유가 있죠.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가격대가 뭐 비스무리해요. 예, 물론 한 3천, 얘만 한 3천만 원 싸네. 그죠? 예. 3천만 원이 아니네. 3억 차이. 어이씨. 17억, 14억, 17억이에요. 그죠? 예.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비슷한 가격대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좀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위반 건축물 대출 나옵니다. 예.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전세 대출이. 전세 대출이 임차인 대출이 안 나옵니다. 예. 그게 문제죠. 예. 임차인이 대출이 안 나와. 예. 소유자가 사는 데는 그 대출 나옵니다. 예. 그건 상관없어요. 예. 위반 건축물은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다 월세로 세팅하는 경우나 월세 수익이 중요해서 예, 월세로 쫙 근저당 받고, 예, 아니면 신탁으로 받은 다음에 월세로 쫙 하실 분들,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나는 전세로 그냥 쫙 채우고 나서 거의 뭐예요? 무피 수준으로, 예, 무피 수준, 내 돈 거의 안 들어가게 무피 수준으로 이제 보증금 다 맞춰버리고, 물론 대출은 없는 거예요. 하고, 월세 조금씩, 예, 그죠? 20가구면은 월세 10, 20 받아도 어마어마해요. 그죠? 예. 전세 1억에 10, 1억에 20 이렇게 해가지고, 20세대만 해도 그냥 400이잖아. 20만 원씩만 400이고, 10, 20만 섞어도 그냥 300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예. 반전세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물론 이제, 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 위에 이제 추구 전략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내가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예. 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거예요. 673-20. 왜 한 필지. 요거가 지금 뭐예요? 대지 평수가 꽤 56평 가까이 되죠. 예, 꽤 큽니다. 예. 자, 건물은 156평. 예. 한 번 유찰돼서 17억. 17억입니다. 17억이고, 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이 깔끔하죠. 예. 건물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잠깐만, 마당이 넓은데? 마당 되게 넓은데, 이거? 여기, 제가 이게 지도를 봤는데, 요 들어오는 길은 좀 넓은 편이에요. 예. 요 진입로는 좀 좁아요. 한 4m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사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 보이죠? 판넬 쪽. 예, 요거 뭐예요? 다 위반 걸려요, 이거. 예. 위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반 딱지를 떼고 싶다 그러면 이거 철거할 생각 하셔야 돼요. 예. 얼마 정도 드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셔야 되고. 예. 그죠? 엘베는 없어요. 예. 다들 4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되게 깨끗하죠. 예.
지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심각한 하자나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거는 관리가 쉬워요. 그죠? 예,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또 누수가 특히 누수가 문제지. 예, 그런 것만 없다면 누수 내지 심각한 균열만 없다면 이건 직접 가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요게 다 옥탑 예, 옥상 쪽으로 이제 다 하나 추가한 거죠. 이게 판넬 씌워가지고 그죠? 아유 안에 여기 뭐 헬스기고 원룸은 아마 대부분 원룸은 전용 평수가 요거는 좀 약간 커 보이긴 하는데 한 대여섯 평 예, 되는 것도 있고 예, 좀 이게 아마 크기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시면 예. 이 평면도만 봐도 그죠? 예. 조그만 거 있고 그거 섞여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 섞여 있다. 예. 1층은 뭐 4가구 201호 4가구 층별로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도면 나와 있으니까 좋죠. 예. 그죠? 음, 음. 우리가 근데 이 사진으로 보면 도면이 좀 흐릿해가지고 감정평가서를 다시 보시던지 감정평가에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예, 아이마미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돼요. 원룸 몇 개, 혹시 투룸 있으면 투룸 몇 개, 예. 아니 뭐 분리형 원룸 1.5룸이라고 하죠. 왜냐면 그거만 그 원룸, 분리형 원룸, 뭐 투룸, 쓰리룸 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요? 월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모르는 거 다 계산하셔가지고 예, 감안하셔야 된다. 예. 요게 이제 옥탑이죠. 요거 위반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중주택이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 이게 좀 크기 차이는 있지만 아무리 이제 투룸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분리형 원룸 예, 해봐야. 그래서 이게 주인 세대가 한 2명에서 살 수 있는 주인 세대가 들어와 살 수 있으면 그래도 거래가 잘 되죠. 그죠? 예. 근데 아마 다중주택은 거의 그럴 경우가 없을 거다. 예. 뭐 가보셔야겠지만. 예.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201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죠. 18년도. 예. 지하 4가구, 1층 4가구 뭐 쭉쭉 나오죠. 이게 그래서 보시면 19가구 호수 나와 있는데 네, 19개 호실 다 원룸이라고 써 있네. 그죠? 예. 다 원룸인데 뭐 이 안에는 뭐 분리형 원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뭐 거실하고 뭐 미닫이 문으로라도 이렇게 좀 분리된 예. 분리형 원룸이 있을 수도 있고 크기가 좀 다 다를 거니까. 예. 그래서 위반 건축물 당연히 있어요. 예. 아까 이 패널 예. 1조 사성권 제한이라는 게 주거 지역에는 그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저렇게 판넬로 씌워버리면 위성사진에 바로 찍히죠. 예, 그럼 바로 걸립니다. 자, 공부상 현황과 물건 상태가 다르다는 거는 자 1층이 보세요. 1층이 우리가 건축물 대장 보면 사무소인데 주택으로 쓰여 있으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예, 이거는 크게 사실 문제 안 됩니다. 이거는 걸리기도 어렵고 걸리면 그냥 가스 끊으면 돼. 가스만 뽑아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위에 예, 옥상의 판넬 쪽 그거만 좀 신경 쓰시면 된다. 예. 그래서 총 19가구 그리고 임차인들 현황 보니까 권리 분석 권리 임차 현황 보니까 없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하나도 없다. 예, 하나도 없다. 자,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예, 깨끗합니다. 예, 뭐 권리상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저기 이 보증금 뭐 차임 보니까 이 보세요. 1억 5천에 5만 원 이렇게 받잖아. 예. 이거 1억으로 한 사람은 얼마예요? 5천만 원, 1천만 원당 5만 원씩 해도 1억에 30 받아 이런 거. 1억에 30. 1억에 30이라고. 지금 다 다르게 반전세가 막 섞여 있잖아요. 8천에 20도 있고 크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전세 월세 가격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죠? 예. 2018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예. 음, 상당히 건물은 컨디션은 좋아 보인다. 그죠? 예. 그리고 위에는 가구수 하나잖아. 이거 하나 빼면은 18가구잖아. 그죠? 예.
저라면 그냥 이거 빼겠어요. 예, 저라면 그냥 이거 철거할 것 같아요. 예, 철거하고, 예, 18가구로 만들고, 예, 우리가 이제 그 신탁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 받고 나서 그다음에 뭐 임차인들 이제 반전세처럼 채울 건데 아니면 뭐 전세로 채울 수도 있고 그냥. 예. 근데 이제 근저당이나 저게 들어가 있으면은 전세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죠? 그래서 이걸 전세를 한다 그러면은 반전세식으로 하는데 저기 근저당 받은 거 다 갚으면서 뭐예요? 한 방에 세팅해요. 한 방에. 예. 18세대다. 그럼 18세대를 한 방 세팅하는 거예요. 같은 날짜로. 입주일을. 예. 부동산에다가 얘기하면 당연히 해줍니다. 예. 그죠? 예. 맞춰주면 돼요. 한 방 세팅하면서 뭐예요? 보증금으로 근저당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1억에 10, 1억에 20, 뭐 이렇게 하면은, 그죠? 거의 내 돈 안 들어가죠. 그죠? 이게 18세면, 18세대인데 1억씩만 받아도 18억이잖아. 예. 뭐, 이 가격에 받으면 하여튼 세금 내고 거의 내 돈 안 들어가죠. 예. 그럼 뭐, 내 돈 안 들어가고 내가 월세만 좀 그냥 저렴하게 받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난 그래도 월세가 중요해. 예. 그러면 신탁으로 받아야 이게 많이 나오니까 신탁으로 받은 다음에 다 월세 받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구성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뭐 컨디션은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판넬 쪽, 예, 철거 비용, 내가 만약에 철거하겠다 그러면 철거 비용. 뭐 이행강제금 내가 안고 가겠다. 나 월세 받으면서 이행강제금 매년 낼래 하면은 지자체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얼마씩 나오는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예. 물론 가끔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주는 데 있는데 예, 그럴 땐 찾아가면 또 알려줘요. 예, 찾아가면 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그거 알아보시고 이행강제. 내가 이행강제 안고 가겠다 그러면 뭐 알아보셔야죠. 예. 물론 예, 최성경님 반갑습니다. 안 안고 가겠다고 해도 그래도 알아보셔야지. 예, 이게 얼마 나오는지 궁금하잖아. 그죠? 예. 그 부분하고 이제 이거 이외에 예, 이 건물에 어떤 큰 하자가 없는지. 제 하자 무서운 게 누수잖아요. 누수. 예. 예, 신단단님 예, 반갑습니다. 누수. 예. 그런 거 체크하는 건 쉽죠. 예, 시세 조사가 어려워서 그렇지. 가정주택은 시세 조사하는 게 월세나 이제 임대료는 조사하기 쉽죠. 예. 조사하기 쉽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요거의 매매 가치가 얼마인지 예,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뭐 하면 되지. 예. 판다고 던져 보시고 예. 산다고도 해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중간 지점으로 시세를 잡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 18가구예요. 18가구에 예. 다중주택이다. 예. 되게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하죠. 2018년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거 네, 뭐 비슷합니다. 대지평수 한 49.9평, 네, 건물 147평, 네, 한 번 유찰돼서 14억. 네. 요것도 보시면 이거 아까 건 지도 안 봤는데 요건 지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로드뷰가 나와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로드뷰도 나오고 물론 이거는 주차장 아예 여기 주차 하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 하여튼 네. 길이 좀 그래도 네, 로드뷰가 아까 거는 로드뷰가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차가 못 들어가서 멈췄더라고. 네. 그 네이버 지도 기준이고 다음 지도로도 한번 보셔도 돼요. 네. 아, 네, 길 좀 좁아요. 로드뷰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다중주택은 상관없습니다. 네. 다중주택은 네,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요거 볼게요. 신림동 거. 신림동 거는 자 다중주택, 옥탑도 다중주택, 예, 제시의 건물 뭐 있고, 예. 자, 요거는 호수가 몇 개? 21개. 예, 21개. 예. 자, 본물건 공부상과 해왕상 물건 상대가 다르니 확인하시고, 중간에 사무소가 있겠죠? 예. 여기 있죠, 여기. 1층. 예. 1층에 사무소인데 뭐로 쓰고 있다? 예, 주택으로 그냥 쓰고 있다. 예,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요거는 웃긴 게, 요거는, 위반 건축물이 없어.
아, 있나? 잠깐만,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위에 판넬 조가 없을 거예요. 요거는 되게 깔끔하게 졌어요. 예, 판넬 조가 없어. 이렇게, 예, 옥상 보시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판넬 조가 있긴 한데,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볼까요? 아, 없죠. 예, 위반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 좋아하겠죠. 위반도 아니고, 음. 주차장이 아까 그 밑에 조그만 게 있나 봐요. 예. 승강기는 없어. 네, 상에 승강기는 없습니다. 4층짜리기 때문에, 옥탑이 있고 4층짜리 때문에, 자, 승강기 없고, 요게 또 괜찮았던 게, 요게 전철역하고도 가까운 것 같던데? 아까 건 전철역은 좀 멀었는데, 요게 그나마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예. 서원역, 예, 신림선 서원역하고 엄청 가깝네. 예, 직선거리에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도보로 간다고 쳤을 때는 대충 얼마? 그래도 200m밖에 안 되는데? 예, 가깝죠. 예, 역세권이니까. 이러면 인기가 많을까요? 많겠죠. 예. 아까 앞에 거보다는 훨씬 인기가 많을 거다. 이거는 거리가 좀 될 거예요. 어디지 보이지도 않네. 예, 당곡역인데, 예, 당곡역이라서 거리가 좀 될 것 같아. 이게 뭐 그렇게 멀진 않네. 한 500m 정도? 네. 그리고 꼬불꼬불 걸어가다 보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좀 거리가 앞에 거보다는, 거리가 좀 있다. 예. 이게 훨씬 좋아 보이죠? 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안에 이제 임차인 요거 월세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 물건은, 이 사람 뭐죠? 이 사람 전세권 전세 났나? 하여튼 이 사람 지금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일자가 없는데, 이 사람 이름 기억해놔야지. 뭐야, 김병땡. 예. 이 사람 빼놓고는 대학력 없습니다. 예. 임차권 했네, 임차권? 이거 볼까요? 전입일자가 없어요, 근데. 웃긴 사람이네. 전세권도 아니고. 음. 등기부 다시 보겠습니다. 등기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음. 임차권 등기는 두 개가 있죠. 음. 이 사람은 없어. 전입일자도 없고, 점유 개시일자도 없네. 그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대학력은 일단 없습니다. 예. 소액임차인 보증금이나 받고 끝날 확률이 높은데 왜 전입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 전입을 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전입도 안 하고 임차권 등기해버리면 뭐 대학력, 대학력이나 대학력이 없죠. 예. 근데 확정일자는 있으니까 배당은 순서에 따라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대학력은 뭐 없다.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대학력이 없죠. 예. 왜 근저당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력이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상 문제 없고 요거는 위반 건축물도 아니고 상당히 우량한 물건 21개예요, 확실히. 21개다. 여기도 보시면 뭐 1억 3천에 10만 원도 있잖아. 그죠? 이것도 아마 평수에 따라서 얘기를 못하니 반갑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도 1억이면 얼마예요? 1억에 한 40 되겠다, 이거. 그쵸? 1억에 한 40골이에요, 이거. 1억에 40골. 서울은 장점이 또 있죠. 예. 뭐, 임차 수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기존의 임차인들 보세요. 공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공실 없어요. 내가 관리만 한다면. 예. 내가 관리만 한다면, 당연히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지. 서울이니까. 그죠? 예. 괜히 서울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어, 그냥 가서 큰 하자마 없는지만 보시고, 예. 시세 조사만, 예. 월세, 반전세, 예.
그런 것들만 잘 조사하셔서 구성하시면 예,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예, 이 위치도 너무 좋아. 역세권이라서. 예, 그죠? 예. 도면 한번 보면 도면 이렇게 도면이 흐릿하게 나오네. 이렇게 크기가 다 조만건 비슷한 거는 같아요. 예, 그죠? 음, 조금씩 차이 있는 건 있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물건이 저도 땡길 수밖에 없죠.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그죠? 예. 역세권에 있고 위반 건축물도 없으니까 예,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예. 큰 하자만 없으면 예,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세 번째도 봉천동 40 대지 면적 45.68평 건물 126평 요건 이제 한 번 유찰돼서 17억이에요. 자, 요것도 보니까 요거는 몇 개더라? 16세대라고 나오네요. 16. 이거 좀 세대수가 좀 작죠. 예. 조금 작은데 이것도 2018, 약간 두 번째 거는 2020년도예요. 더 준신축급이고, 요것도 2018년도. 요것도,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요것도 아마 위반일 건데, 음, 보시면, 이렇게, 판넬이 크게 씌워져 있죠. 위반이에요.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요것도, 만약 하신다면, 근데 나이가 되게 어리다. 85년생. 철거 비용 36제곱 패널이네. 36제곱. 11평? 11평 좀 안 되나? 예. 그래서 그거 철거 비용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고, 어, 권리상으로는 역시나,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보세요. 임차 보증금 합계가 16억 4천. 월세는 58만 원이야. 월세는 58만 원. 그죠? 좀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음.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지금 아까 이 경매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내가 월세 수익만 받겠다 그러면 경매로 안 나오죠. 그죠? 뭔가 뭐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어디다가 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전세로 다 빼가지고 그죠? 다른 데다 이제 그죠? 다른 데다가 또 뭐 재투자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일부러 돈을 안 갚아요. 경매로 먹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이제 경매로 해가지고 끝내자. 아쉬운 거는 이제 이분들이 배당금을 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음, 그게 아쉬운 거죠. 얘네는 웬만하면 뭐 낙찰가가 있으니까 그죠? 얘네들은 다 받을 거예요 아마 그죠? 문제는 소액 임차인으로 뭐 뺀다 하더라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소액 임차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게 있죠. 음, 음. 그래서 이거 뭐 다 해봐야 몇 억 안 되잖아. 10세대도 안 돼. 8세대. 8세대 해봐야 3억? 3억도 안 되죠. 3억 되나? 83, 24. 2.7억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임차인들이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뭐 높게만 낙찰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죠? 이 가격 기준으로 대충 했는데도 이 정도네. 거기다가 이제 이거 있죠, 이거. 당했세 조세, 교부 신청 금액. 이거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확정일자랑 얘네 거랑 얘네 뭐에 법정기라고 따져볼 텐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변수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거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거 좀 예. 임차인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좀 하기 힘들죠. 자, 요것도 16세대, 16세대. 그죠? 세 개 중에는 이게 제일 사실상 별로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로다. 예. 이게 별로고 두 번째 게 가장 좋아 보인다. 예. 예, 무한소문이 반갑습니다. 예. 좋아 보이고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출구 전략이 워낙 다양하죠. 예, 워낙 다양하니까 뭐 반전세 내 돈을 다 한 거를 빼고 싶다 그러면 반전세 세팅을 하시고 월세를 조금 받으시거나 나는 월세만 좀 많이 받을래 그러면 일반 월세로 하셔도 되고 예, 그죠? 여기서 내가 조금 한 번 더 예, 조금 한 번 더 뭐예요? 한 번 틀면은 뭘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에어비앤비 할 수 있어요. 예, 에어비앤비를 돌려봐도 돼요. 예, 33M2도 있고 그죠? 왜냐면 이거 깨끗하기 때문에 예, 물론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하려면 이제 안에 뭐 세탁기나 뭐 다 빌트인도 많이 다 해놔야겠지만 예, 그렇게 하면 예, 수익률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예. 음. 그래서 여러 가지